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회사에서 관계를 형성해야 할 때 이것 하나만 잘하면 큰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도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이야기꾼 박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 먼저 말을 하지 않거나 괜히 먼저 말 걸었다가 오해를 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초면에 말 거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도 여행 가이드 처음 할 때 이 부분을 놓치고 여행지 정보만 전달에만 신경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 마치 손님들에게 여행 정보를 통보하는 느낌이 들었고 혹시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싶어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내 말에 집중해주고 계신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걱정까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추운 겨울 우리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손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 본 손님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날씨 많이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느라 많이 힘드셨죠? 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소한 질문, 즉 스몰 토크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나중에 마칠 때는 모든 손님에게 뜨거운 박수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들은 평소 이 사소한 질문의 힘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알고 있었지만 적용을 해보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이 스몰 토크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드릴 테니 한번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세요. 그럼 회사 동료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이고 강의를 하신다면 큰 박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몰 토크를 잘 하는 방법은 바로 공감 질문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 질문은 바로 상대방의 관심에서 시작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데 2년의 시간을 쓰는 것보다 당신이 2개월 동안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더 많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다 라고요. 생전 처음 만난 가이드가 명단을 체크하기 위해 이름만 물어보고 버스 좌석 번호나 체크하고 있으면 손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추운 겨울 바깥에서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린 손님에게 오늘 날씨 많이 추웠는데 밖에서 기다리느라 많이 힘드셨죠? 라고 물어봐주면 손님 입장에서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리는 손님도 있겠지만 일부 손님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가이드에게 반가운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질문 하나가 또 다른 질문과 답으로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행 간다고 설레셨을 텐데 어제 밤은 좀 주무셨나요? 야, 안테까지 준비하신 거 보니까 여행 자주 나오셨나 보네요. 히터 틀어놓았는데 좌석 너무 갑갑하진 않으신가요? 이렇듯 짧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을 이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손님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몰 토크인 거죠. 저는 이걸 하고 안 하고가 그날 하루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유럽 여행에서 가이드 투어를 받았을 때 내게 관심을 주는 가이드와 아닌 가이드에 따라 여행지 설명을 할 때 듣는 집중도가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공감 질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이드님?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적어도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공통의 관심사면 최고겠지만 그게 없으면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심사는 어떻게 찾을까요? 바로 어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저녁 뭐 먹었어요? 가 가장 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전날 그 사람이 뭘 하기로 했었는지를 귀담아 들었다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영화 보신다고 했는데 영화 잘 보고 오셨어요? 어제 수영하신다고 했는데 잘 하고 오셨나요? 라고요. 이 정도만 하셔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건데요. 영화 기대한 만큼 괜찮았나요? 수영은 얼마나 배우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약 여기에 내가 그 영화를 보러 갈 예정이거나 수영을 배워보고 싶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관심사이지만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더 대화가 깊이 진행될 수 있고요.
강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는지, 오늘 강의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강의 시작 전에 물어볼 수 있겠죠. 여행 가이드인 제가 손님과 공통사가 여행이다 보니 여행사는 자주 이용하시는지, 최근 다녀온 여행지는 어디인지, 다음에 가고 싶은 여행지는 있으신지 등 말하다 보면 정말 물어볼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자, 이처럼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자세히 관찰해보고 질문을 하신다면 아마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되실 겁니다. 단, 스몰 토크에도 주의사항은 있는데요. 바로 지나치게 질문을 많이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몰 토크는 말 그대로 잠깐 안부를 묻는 정도이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를 하면서 버스에 30-40명의 손님이 계신데 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길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체를 끌고 가지를 못할 겁니다. 반대로 가이드가 손님에게 피곤한 새벽부터 계속 질문 세례를 하면 손님 입장에서도 아마 피로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회사도 직원들과 아침 인사 정도로만 가벼운 질문을 하고 강의장에서도 가볍게 어떻게 왔는지만 물어보아야 관계 형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면 과도한 질문과 답은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지만 적당한 질문과 답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스몰 토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회사와 강의 등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인 스몰 토크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몰 토크는 공감 질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공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관찰하고 질문하면 되는데, 다만 지나치게 질문을 많이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 사람과 관계 형성에 관심이 있고 청중 앞에서 발표를 준비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스몰 토크를 통해 상대방의 호감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여러분들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 두렵더라도 조금만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들 삶에도 조금의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실 겁니다. 네, 오늘 준비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박가이드 채널 구독하시고 더 좋은 여행 이야기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